예,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민부론. 황교안 대표가 운동화를 신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더 화제가 됐죠. 민부론.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자. 민부론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게 지금 한국당의 주장인데, 민부론이냐 소주성이냐, 소주성이냐 민부론이냐, 이 두 가지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토론이 활발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경제 토론을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토론이죠. 방향이 한번 잘못 설정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머니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경제 전문가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토론 들으시면서 끝까지 좀 들으시면서 소주성인지 민부론인지, 혹은 둘 다 아닌지, 혹은 둘 다 맞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열어놓고 있을게요. 자, 먼저 민부론을 만드는데 자문을 해주신 학자세요.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이쪽으로, 예, 이렇게 당겨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부론은 답이 아니다. 소주성 쪽에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교수님 스튜디오 좋아졌죠? 예, 새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좀 뜨거운 이야기를 나눌 텐데, 김태기 교수님, 그 자문단은 몇 분이나 참가하셨어요, 학자들? 교수들이 주축이 한 90명 정도. 민부론 만드는데 90명이 자문하셨어요? 네. 분야가 워낙 넓잖아요, 경제가. 그렇군요. 그러면 전공 분야가 아주 다양하죠. 예, 90명 정도 했죠. 네. 민부론이 뭡니까? 뭐 쉽게 풀었으면 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개인이나 기업, 민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는 뭐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부유니까 민부론인데, 사실은 지금 이 아까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예. 지금 민부론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경제 전체를 한번 대전환해야 된다. 이게 우선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기술이니 그다음 또 미국, 중국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게 뭐 국민들 일자리 하나 못 챙긴다 이거.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소득주도 성장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경제 대전환의 어떤 개념이고요. 그런데 골자는 그거 같아요. 골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는 뭐냐란다면 국민은 가난해지고 정부는 부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세금으로 정부는 부자 되는데. 그렇잖아요. 재정이 10%씩 늘죠. 그다음 공무원 임금 팍팍 오르가죠. 지금 사실상 뭐 공공부문 임금이랑 민간까지게 되면 공공이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진짜 모순이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정부가 국민들한테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는 것보다 국민들이 일자리 그 물고기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게 예를 들어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한번 대개편하자는 게 사실은 민부론의 골자입니다.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해 놓은 걸 제가 보니까, 네. 기업을 키워서 기업이 부자가 되면 네.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 국민들은 저절로 부자가 될 네, 거다. 네, 이 네. 논리 맞아요? 그건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기업의 역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현재 아까 소득주도 성장 말씀하신 거는 큰 차이가 바로 거기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의 예를 들어가 핵심 주체는 정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부론에서 핵심 주체라 한다면 기업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요.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근로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삶의 기반을 만드는 데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일자리도 만들고 또 뭐 임금도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데 기초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민부론입니다. 네, 네. 기업을 살찌워서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이 같이 살이 찔 수 있도록 하자. 최백원 교수님, 네. 이제 민부론 듣다 보니까 소주성하고는 조금 반대 개념처럼 좀 느껴져요. 소주성은 노동자들을 배를 불려서 그들이 소비를 하면, 그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돈을 쓰면 그 돈으로 기업들이 배가 부르고 또 다시 이렇게 분배가 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클이 좀 두 개가 다르다는 느낌일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인 진단도 다르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원인 진단도 다르고요. 예. 그리고 원인 진단이 다르니까 당연히 처방도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먼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는 예, 뭐 저기 예. 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 민부론 만드신 교수님들이 90여 분이 된다는데 저도 이거 한 1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예. 분량이요. 그거 읽어봤는데 좀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아, 지금 김태희 교수님 앞에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민부론에 대한 일단 용어부터 가게 되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일본에서 이게 1987년과 95년에 나온 두 책을 제가 알고 있어요. 민부론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책을. 아, 예. 이미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일본에서 한번 이제 나왔던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창조 산업 육성 그걸 이제 벤치마킹 했듯이 10여 년 전에 그랬던 거를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좀 옆에 거 베끼지 마시고 좀 카피다 이건. 독창적인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이제 왜 공부 안 하신다고 그러시냐면은 예.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출범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까지 한 9년간 이제 그러니까 보수 여당이 집권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썼던 정책들, 소위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747 정책으로 잘 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줄푸세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이거의 복사판이에요. 내용 제가 볼 때 한 95% 이상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747 줄푸세하고 다를 게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왜 이렇게 좀 저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태희 교수님이 이제 국민은 가난한데 정부만 이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국민이 가난하다는 건 맞습니다. 국민이 가난해진 게 오래됐어요.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992년부터 한 27년간 지금 계속 이 얘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을 때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나눠갔는데 주로 기업의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빨랐고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결과 가계와 기업 소득 간에 불균등하게 성장을 했던 거죠. 기업의 살은 충분히 쪘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그 노동자들에게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을 얘기할 때 그게 한 3% 증가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업도 한 3% 증가하고 가계도 한 3% 증가해야지만이 좀 어쨌든 공정한 거잖아요.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만약에 한 5% 증가하면 가계는 한 1, 2%도 안 증가한다. 이런 이제 불균등하게 성장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몫이 많아지고 가계의 몫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굉장히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는 가계부채도 굉장히 증가한 거고요. 그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은 또 소비를 억제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주성이 나온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예요. 가계가 어쨌든 쓸 여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소득을 주도로 해서 성장시킨다. 그래서 나온 게 소주성이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소주성은 실패했는 거 아닌가 그 얘기로 갈 텐데 가기 전에 김태기 교수님 공부 안 하셨어요? 그 지금 짚고 가야겠네.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만든 거예요 지금? 글쎄요, 또 뭐 우리 최 교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웃어야죠. 뭐 그걸 가지고 너무 유치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사실은 뭐 공부를 하냐 안 하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부한다고 막 말하면서 실제로 성적 나쁜 사람들이 있죠. 가장 한심한 거예요. 막 열심히 한다 그러던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런 정책이 있죠. 그게 진짜 한심한 거고요. 그걸 지금 소주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소주성도 그렇고 우리 최 교수 발언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웃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민부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말이죠. 자기가 그런 거 했다고 민부론. 그 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기가 막히던데요. 전에 냈었다. 그 양반 그런 민부론 했으면 그 사이에 뭐 정책 내본 적이 있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성과를 보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름 하나 잡았다 그래가지고 민부고 내가 잡은 건데,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노릇이구나. 진짜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했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민부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름이 이게 국민 민자에다가 부여할 부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얼마나 국민들 잘 살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아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야기 부분이랑 지금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95% 이상 똑같다. 네,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지금 아까 우리 대전항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말대로 재벌 기업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요. 거의 예를 들면 90%가 어디에서 있냐 그런다. 아마 중소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소기업 경우는 정말 갈수록 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이 일합니다. 예, 예. 수익성 떨어지는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에 우리가 민부론의 이 가장 핵심은 예. 결국 이 중소기업의 어떤 이 혁신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끌어올려야 된다. 아, 그럼 민부론에서 그 기업을 살찌우게 한다 할 때 특히 기업은 중소기업이에요? 예. 지금 대기업은요, 사실은 뭐 다국적 기업, 뭐 글로벌 기업들 해가지고 자기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본다라면 삼성이 말이 삼성이지 예, 예. 사실은 거의 대부분 주주는 외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책을 갔다고 하는데 좀 황당하다는 게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부분에서 이따가지 립서비스만 했던 거예요. 아까 747이나 줄푸세는 기업을 살찌우게 하겠다는 거였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소기업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는 아니었다. 거죠. 아니고요. 그게 다르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다 통쳐가지고 한 거라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예, 예. 삼성이 있는가 하면은 30인 미만 이 아주 영세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네. 지금까지 했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요. 예.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데 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중소기업 키워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립서비스만 했지 뭘 제대로 했냐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을 살찌우자라고 그렇습니다. 기업을 뭐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소주성 최백은 네. 교수님 말씀은 네. 이미 기업 위주로 살찌우는 거는 쭉 그동안도 해왔기 때문에 그 밑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그들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게 소주성이다. 그렇죠. 그럼 기업이 여태 쭉 살쪄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못 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은 삼성이나 아니다. 이런 데 쪽은요. 아. 극소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누굽니까?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예, 예. 사실 한계 기업으로 가고 알겠습니다. 바로 근로자들이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자, 최백운 교수님. 기업들이 지금 특히 중소기업 95%인 중소기업을 살찌지 않았다. 따라서 소주성은 틀렸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난 그러니까 고도성장 이래, 예. 그러니까 60년대 이래요. 60년대 아니라 우리나라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느 역대 정권도 중소기업 육성하지 말자는 정부는 한 번도 없었었어요. 다들 중소기업 육성을 하자 그랬었죠. 말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대기업 위주였다. 결과가 그렇죠. 결과가 보게 되면 오늘날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 격차가 구조화된 거는 예. 그동안의 정책의 결과물이죠, 사실은요. 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민부론에서 보게 되면요. 예.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한다 그래요. 예. 예? 이게 이제 좀 불공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공유제 이런 걸 이제 도입하려고 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이제 좀 이제 그 입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예. 근데 이거를 그 철폐하자고 이렇게 공약에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민부론에서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점에서 예.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이건 립 서비스로 어느 정부나 역대 정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하지 말자는 얘기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동반성장위원회 해가지고 골목상권 보호하겠다고 해가지고 했었었죠. 그 당시 이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거부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책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냐.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규제 철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보수 정부는요. 그럼 그 규제 철폐의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보느냐? 대기업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규제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약간 좀 평평하게 만드는 게 규제에 그러니까 상당히 부분 우리가 중요한 근거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철폐하자면은 다시 기울어지게 만들면은 그러면 그 힘의 격차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대기업이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허용해 주자는 건데 결과는 그렇다면은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대기업이 살찔 거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경제의 문제는 아까 지금 김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인식에 공유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지금 이 위기 상황이에요. 예, 그 두 분 다 공감. 예. 제조업 위기다. 근데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표면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흔히 말해서 해운업 해체라든가 조선업 이런 사태 계속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예.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주로 이제 타격을 보는 이유가 대기업들은 고통을 전가시킬 곳이 있어요. 협력업체들한테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제 타격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 4분기 때 예. 가계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후퇴할 정도로 중산층이 붕괴될 정도로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진행됐었어요. 2016년도에요. 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의 결과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이 제조업의 위기를 속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30년 넘게 먹고 살았던 산업들이 네. 지금 경쟁력을 약화돼주고 있고 예. 그리고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찾는 이런 과제들을 알겠습니다. 오히려 경쟁하는 게 더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기업들 살찌우는 이제 민부론에서 뭐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결국은 또 대기업이 그 그렇죠. 과실을 따먹을 것이기 때문에 민부론이 좀 공허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민부론 네. 김태기 교수님. 요것도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최 교수께서 경제대전은 딱막 영 형편없다 그랬는데 지금 뭐 대중소기업 협력을 뭐 철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뭐 철폐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제대로 읽어야 될 거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중소기업 협력이라고 하는 거를 예. 차원을 높여야 된다 보는 거예요. 차원을 높인다? 차원을요. 어떻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그러고 예. 그다음 뭐 기업들이 해외 막 진출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은 전혀 그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의 잔치고 중소기업은 거기서 소외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내가 우리가 해외로 막 수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한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OECD의 평균이 한 45%거든요. 예, 예, 그럼 예. 어떻게 본다면 이 예. 중소기업이 진짜로 좀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 돼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 자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 또 사실은 또 정부가 교육 투자 많이 해요. 예. 그다음 또 연구개발 투자도 OECD에서 GDP 비중으로 1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교육, 연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재풀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 그 기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지금 그게 제대로 못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제가 볼 때는 투자에 대비해서 성과가 낮고 예. 연구개발한다고 막 정부가 지원하는데도 성과가 낮고 그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예. 산학연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학연 협력은 근데 여태 꾸준히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우리가 예. 항상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산학연 협력, 경제 민주화 등등이에요. 맞아요. 경제 민주화 그러면 중소기업 돕는 거죠. 예. 산학연 협력 그런다 그러면 그럼 뭐 대학이랑 연구소가 그렇죠. 기업이랑.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산학연 협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초기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마저도 뭐냐 한다라면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들은 뭐 미국 가서 산학연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예. 그럼 우리 경우는 지금 중소기업들은 지금 국내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본다라면 좀 나쁘게 말한다라면 거의 뭐 소외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 우리가 뻗어 나가야 되고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중소기업 강국 독일 그러잖아요. 네. 독일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산학연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뭐 교육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예. 이 돈이 제대로 써여가지고 중소기업의 어떤 이 실력을 키우는 대로 가야 된다. 대기업 쪽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방지책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대기업을 흘러가는 거는요. 쉽게 말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물론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없는데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뭐 마치 착취하는 이런 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제도로 예, 돼 예, 있는데 예. 이게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걸 강화해야 경쟁 하는 촉진법으로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는 공정거래법 위반해봐야 예, 손방망입니다. 예. 근데 경쟁촉진법으로 가잖아요. 예. 사실상 대기업이 그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경우에서 그 타격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을 촉진하는데 그거 촉진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그 부분들은 강화를 하고 그러나 사실 법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결국은 아까 우리가 뭐 핵심 인재가 좀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모자라는 기술을 좀 누가 좀 도와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최백원 교수님 이렇게 예. 하면은 이제 중소기업들 살찌울 수 있다. 근데 지금 김태희 교수님이 얘기하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거예요. 이미 예, 일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 육성하자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 역대 정부가 다 공유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김태희 교수님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공유의 철폐라는 이 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철폐라는 아니 홍종학 저기 장관이 벤처 중소기업 장관할 때 이걸 제도로 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걸 좀 이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좀 이걸 이제 좀 제도화시키자. 그래서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참여를 이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경련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막 반대했어요. 길을 쓰고요. 왜 반대했냐? 지금이 더 좋은데 지금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익을 분배하는 데 속에서 훨씬 더 자기들의 이제 저기 기득권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나누라 그러니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문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건 뭐냐면 몇 페이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페이지를 제가 안 줬지만 제가 여기 적어 나중에요 페이지란 거 알려주세요. 예. 대중소기업 협력을 어떻게 철폐합니까? 협력 한번 생활해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협력을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뭘 철폐한다는 김 교수님이 거예요? 이 부분을 아마 집필 안 해서 그런 건데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홍종학 장관 때 벤처 중소기업부에서 도입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대중소기업 협력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협력 이익 공유제라고 제가 하는 지금 거는 다시 말씀.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이익 공유제 라는 제도를 도입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철폐를 하자 이렇게 협력이익 공유제 이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철폐해야 되는지.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봐보세요. 아까 이제 공정거래도 강화되는데 대표적인 공정거래를 하는 게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 우리 잘 알다시피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가지고 불법 상속도 하고 편법 상속 이렇게 하는데 지탄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불공정거래 반응이라고. 근데 이거를 규제를 완화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역대 정부는 항상 얘기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역량이 강화가 안 되고 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그러니까 더 이익을 많이 가져는 이런 불공정한 이런 관행이 해소가 안 되냐 이거죠. 자, 이제 김태희 교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어떤 분이 협력이익 공유제 해가지고 제도 부분이 사실은 그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칼로 인센티브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생색내기예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동반성장위원회 이야기했는데 동반성장도 사실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중소기업 보호한다는 그런 슬로건에는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익성을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가 오히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이 서로를 따라가지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 나 뭐라 그럴 거지. 중소기업은 너 내 거 뺏어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신뢰를 정부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대중소기업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도 자체가 서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현재 기존의 대중소기업 협력의 어떤 이 제도 자체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고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불공정 거래죠.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기승을 부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일감 몰아주기 그거를 이제 적폐란 차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걸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의 경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도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아까 경쟁촉진법이라는 부분들은요 훨씬 포괄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면 말 그대로 하도급 거래 부분에 너무나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도급은 원청 하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경쟁 촉진이라고 하는 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내부 계열사의 관계. 이걸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걸 질서를 안 잡아주면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 하나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방망이 퉁퉁퉁 쳐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민부론 김태기 교수님 말씀은 규제를 완화하되 그것이 대기업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득이 쏠리지 않도록 더 장치를 좀 정교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최백원 교수님은 그걸 정교하게 한다고 여태도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자 30초씩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최백운 교수님. 예, 지금 이제 김태희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을 우리가 흔히 플랫폼 사업 모델을 얘기를 해요. 예. 구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수익을 창출하는 걸 보게 되면요. 거기에 참여하는 외부인들한테 이익을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이익도 같이 만드는 이익 공유 모델들이 다요. 그렇죠. 지금 21세기의 지금 사업 모델들은요. 예.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저는 이익 공유와 협력이에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 공유제가요. 예. 바로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도입한 거예요. 예. 협력이익과 공유에 대해서 우리 경제계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는 예.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줘야 되겠다 해서 도입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면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알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30초. 예. 사실 우리 일자리 문제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의 어떤 이 수익성, 경쟁력 높이자면 안 되고요. 지금 어떤 구조냐 그런다면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원 그게 우리나라 10%의 노동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 중심으로 모든 정책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는 세금은 다 막 내고 국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정말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제대로 길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경제를 만들어야지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민부론이든 소득주도 성장이든 뭐든 간에 예. 가장 모든 게 귀결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회 균등하고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골자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최백운 교수님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제가. 그렇지만 패스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오늘 저희가 사실 더 길게 토론을 할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두 분. 예.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좋네요. 재밌었어요? 경제가 재밌으면 진짜 괜찮네요. 네,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